안녕하십니까. 파워 사입니다. 선생님 집에 지금 여름 돼가지고 밤마다 창문 조금만 열면 밖에서 개구리가 엄청 많이 울어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인데 계속 개굴개굴개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방해될 것 같아서 또 시작이네. 좀 오늘은 배경음악을 크게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인트로에 이분이 누구시죠? G드래곤이라는 가수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설명을 하겠습니다. GD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피가 나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 거로 오늘의 수업은 깜짝 깔깔 퀴즈로 시작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서 사회 공부도 덤으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GD가 누구냐면 본명은 권지용입니다. 지용이라서 지드래곤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드래곤 진이죠. 소리 집어쳐! 아무튼 이 GD는 그룹 빅뱅의 멤버로서 이제 뭐 핫브레이커라든지 뭐 무제, 삐딱하게 같은 굉장히 많은 명곡을 남긴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 GD가 갑자기 나 피나! 갑자기 피가 나네! GD가 피나! 하면서 쓰러져 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래서 가수 GD가 피를 흘리면 뭘까요? 정답은 수업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수업 잘 따라와서 마지막에 이 퀴즈의 정답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게 실제 사회 수업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사요.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죠. 오늘은 길고 길었던 수요 공급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드디어 다음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배경사진에 잘 살아보세라는 문구는 19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피땀 흘린 노력 끝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이 잘 먹고 잘 사는 활동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뭘까? 이걸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뭐 서울과 뉴욕의 도시 풍경을 비교해서 첫인상으로 이 나라가 더 잘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나라에서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먹고 사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이건 먹는 거 아니죠? 또 뭐 그 나라의 사건 사고나 사회 문제가 있진 않나 뉴스 기사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왠지 그냥 이럴 것 같아 라는 느낌만 받을 수 있을 뿐, 확실하게 어떤 나라가 더 잘 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뿐더러 사람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통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발명된 것이 바로 국민 경제 지표라는 겁니다. 지표라는 단어는 통계나 숫자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한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국민 경제 지표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제 지표라는 놈을 계산함으로써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률, 물가 상승률, 국가 채무 비율.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GDP는 한국어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인데요. 영어 발음 수준 실화네. 찢었다. 암튼 이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쳐서 액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라별 국내 총생산 랭킹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몇 달러 이렇게 액수로 나타내 있죠? 하지만 그냥 재화나 서비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GDP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GDP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잡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GDP는 보통 년 단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생산된 것만을 추려서 2020년 GDP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GDP는 보통 한 나라 단위로 계산이 돼요. 한국인이 일본에서 생산한 차는 GDP에 안 들어가겠지만 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차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또한 2020년에 팔린 물건이라 해도 생산이 2019년에 됐다면 2020년 GDP에는 안 들어가겠죠? 이미 2019년 GDP에 계산됐으니까요. 즉 2020년에 거래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작년에 생산된 재고품이거나 중고 거래라면 GDP에는 계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준은 최종 생산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 소비된 재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좀 쉬울 텐데, 빵을 만들기 위해 농부가 밀을 팔고 제빵사가 조리를 하고 유통사가 빵집으로 배달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일일이 다 GDP에 계산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빵집에서 소비자가 구매하여 주머니에 들어온 그 빵만 계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죠? 빵의 가격에 이미 원자재인 밀, 제빵사의 노동력,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기준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GDP는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GDP에 계산이 되려면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가 돼야 돼요. 농부가 혼자 생산하여 가족과 나눠 먹은 농작물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주부의 가사 노동 등은 분명히 한국에서 발생한 재화 또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GDP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GDP의 맹점이죠? 자, 이제 자막 달기 귀찮으니까 음성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DP의 장점과 한계가 뭐냐? GDP라는 개념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GDP를 만들었겠죠. GDP를 만든 이유가 뭘까? 그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당연히 한 나라의 생산 규모나 국민 전체의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요. 아까 랭킹을 봤죠? 딱 보자마자 미국이 몇 위, 한국이 몇 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어느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빠르고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GDP의 장점이자 GDP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GDP가 만능은 아닌데요. 다음은 GDP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나라별 인구수는 반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20조 달러다 만약에 라고 하면은 그럼 미국의 인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000명이 $10,000를 버는 거랑 100명이 $1,000을 버는 거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한 명이 $10,000를 버는 거 그건 더 의미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1인당 GDP를 계산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인당 GDP. 그러니까 GDP를 GDP를 인구수로 나눈 거죠. 자, 글씨를 너무 잘 씁니다.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인구수분의 GDP를 하면은 그 나라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 1인당 GDP가 나오겠죠. 자, 이 한계는 극복이 됐지만 다음에 다른 한계도 있는데요. 가사노동, 아까 말한 주부의 청소나 빨래 같은 노동, 그리고 봉사활동, 돈을 받지 않고 하는 활동, 이런 것의 가치는 반영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GDP의 조건 중에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가치만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도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유익한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다. 이건 GDP의 한계겠네요. 또한 환경오염이나 빈부격차, 삶의 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것들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GDP가 높다고 해도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GDP의 거의 절대 다수를 상위 1%의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빈부격차 사회라면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삶의 질과 같은 것들은 GDP로는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GDP의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깜짝 깔깔 퀴즈의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나요? 가수 GD가 피를 흘리면은 뭘까요? 바로 짠. 정답은 구급차를 부른다입니다. 설마 여러분 GD가 피 흘리니까 GDP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저질 개그를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런 농담이나 드립을 치지 말고 119에 연락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동하는 신고, 아름다운 신고 정신이 소중한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해요. 공익광고 끝.